안녕하세요. 명절 읽기 수업을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 때문에 우리가 수업을 잘 할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제가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재하고 강의 자료를 같이 보시면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내용들은 제가 강의실에서 설명을 좀 해야 되고, 영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것들은 제가 영상으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우리 수업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 104쪽에 아마 표시를 하셨을 거라고 봐요. 자, 위에서 세 번째 줄인데, 이 미국의 이제 노직이라는 그 철학자가 최소 국가론을 주장한 사람인데, 자, 104쪽의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 돈을 벌 때 사용한 자원이 우선 합법적으로 당신 내 거였는지를 묻는다. 예를 들어서 훔친 물건을 팔아서 재산을 벌었다면 그것을 얻을 권리 또는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최소 국가론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당신이 돈을 번 것이, 자, 내가 돈 번 것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교환한 것이거나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건네준 선물인지에 대해서 자, 묻는다. 자, 만약에 내가 내 뜻에 따라서 교환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선물 줬는데 내가 받았어. 이렇다고 한다면 국가는 당신의 동의 없이 그것을 뺏을 수가 없다. 라고 한다는 상당히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이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금은 강제 노동과 유사하다. 그리고 나를 왜 부분적으로 자꾸 소유하려고 하느냐, 내가 가진 것을 국가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과 저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예요. 105쪽에 마이클 조던, 아주 예전에 유명한 농구선수 얘기인데, 자,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지난 시간에 분명히 해드렸을 거예요. 조금 겹치는 부분부터 계속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106쪽에 중간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인데, 자, 노직의 논리는 이렇다. 자, 노동으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강제 노동과 마찬가지다. 라고 과도하게 주장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최소국가론을 주장하시는 이런 철학자들은 내가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국가가 가져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예요. 저 108쪽에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요. 자, 국가가 개인에게 기부를 하거나 좋은 일을 하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게 핵심적인 논리고, 다만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국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건데, 강요, 야, 네가 돈을 많이 버니까 너는 주변 사람들에 기부를 해. 이거는 이렇게 국가가 말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최소국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대편에서 여러 가지 반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9쪽에 이제 소제목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세금을 내는 것은 강제 노동만큼 나쁘지 않은 것이다. 왜 세금 내는 거를 강제 노동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느냐? 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반박 두 번째입니다. 109쪽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에게는 약간의 돈이라도 절실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좀 더 나은 사람의 돈을 세금을 조금 더 걷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110쪽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반박 세 번째가 있는데, 자, 유명한 운동선수 한 사람이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공하고 잘할 수밖에 없는
그 주변의 환경, 그 주변의 사람들 덕분에 네가 잘 된 거 아니냐.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를 공유,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110쪽의 반박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1쪽의 반박 4에 대한 얘기예요. 자, 만약에 세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의견을 내야지 그거를 반드시 훔쳐간다, 빼앗아간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정당하게 의견을 제시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반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최소 국가론에 대한 그 반박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저 112쪽에 이제 아래서 세 번 줄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자기 소유. 자, 내 거라는 그 개념은 매력적입니다. 자, 최소 국가론이 여러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거에 대한 얘기를 철학적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특히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좀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최소 국가론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뒤에 나와요. 자,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 강의 자료를 보시면은 제가 두 줄을 읽어 드릴게요. 자,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개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강제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최소 국가론이고요. 자,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결정한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자, 내가 만약에 주변 사람을 돕겠다. 내 의지에 따라서 돕는 거 찬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최소 국가론자들은요. 자, 근데 내가 이제 정부가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국가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서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결정한다는 것, 또는 뭐 강요를 당해서 결정한다는 것, 그거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철저하게 이 최소 국가론은 내 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4쪽에 이제 좀 이제 이야기하기가 좀 불편한 내용들이 좀 나와요. 장기 거래, 자, 장기 매매에 관련된 사례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6쪽에 안락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장기 거래와 안락사는 대체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뭐 장기 기증, 뭐 저 같은 경우는 장기 기증 서약을 했지만, 장기 기증을 스스로 하는 사람의 내가 이제 죽었을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이식한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 내가 내 신체의 일부분은 얼마에 판다. 이거를 이제 사적으로 거래하는 거는 금지되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런데 이 최소 국가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장기 매매, 장기를 팔지 말지를, 내 몸의 신체를 팔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리고 안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삶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 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자, 내가 나 스스로 죽을 권리를 찾겠다라고 하는 게 이 안락사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안락사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극히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최소 국가론자의 입장에서는 내 몸은, 그리고 내 생명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 이 이론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의 신체와 목숨에 관련된 일인데, 이거를 아무리 자기가 자기 몸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마음대로 처분하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대립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장기 거래 같은 경우는 뭐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암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의 뭐 장기 하나는 얼마고, 어떤 사람의 뭐 이 몸의 어떤 일부분은 얼마고, 이게 좀 암시장 형태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얘기인 거고, 이제 안락사도 안락사를 나는 정말 내가 그냥 죽고 싶은데, 자, 죽는데도 이런 말하면 제가 굉장히 불편해지는데요. 죽고 싶으면 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자살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의 얘기거든요. 내가 존엄성, 그리고 내가
선택한 길, 내가 죽겠다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나는 품위 있게, 나는 안전하게 죽겠다라는 얘기가 안락사의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뭐 나는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투신 자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락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돈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안 되는 얘기고, 내가 좀 품위 있게 나의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한다면 돈이 필요한데, 자, 이게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극히 현실적인 이유가 사실은 이 책에 더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그 현실적인 얘기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거는 그 철학적인 논쟁을 좀 설명하는 책이다 보니까 제가 방금 말한 얘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최소 국가론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하는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